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8시 25분쯤에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지만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불러내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체포영장이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물리력을 동원하면 부상 등의 우려가 있어서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못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A라는 사람이 본인 집에 있어요.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요. 그러면 러닝과 팬티만 입고 나 안 갈래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러면 그대로 두나요? 당장 잡아가잖아요. 모포에 말든지 해가지고. 그런데 구치소라고 해서 이 체포영장 집행이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형사소송법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몸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법률적인 특혜가 아니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구치소에 있었을 때 물리적으로 완강히 거부하면 예를 들어서 뭐 팔다리를 들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팔다리를 드는 과정에서도 막 거부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충돌 또는 부상 이런 걸 아스팔트 세력이 이용할 수 있어서 굳이 그럴 것까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 너무 전직 대통령의 품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들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특검이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모르겠어요. 근데 품격을 여기에 딱 핵심 앞서 장소연이 말씀하시지만 전직 대통령을 감안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자가 만일에 뭐 조직폭력배 단체의 우두머리, 우선 뭐 살인에 뭐 방화에 이런 게 있는 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저항하니까 안 되겠다. 부상이 위험해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받는 혐의는 이런 조폭 우두머리보다 훨씬 높은 혐의잖아요. 형량이 높은. 그래서 근데 전직 대통령을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감안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순전히 감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형사소송법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전직 대통령은 부상의 위험이 있으면은 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 없어요. 난 참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행간을 좀 보면 부상 등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완강한 거부가 있었고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라는 현장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은 이 완강한 거부의 이 수준이 상당히 좀 높았다라는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고 지금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된 뒤에 의무실로 향했다라는 보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아파. 나 다쳤어.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려는 행동이 아닌가. 내지 뭐 실제로 뭔가가 있었길래 있으니까 이제 의무실로 향한 게 아닌가 짐작되는 지금 측면이 있는 건데. 소리도 지르고 막 몸부림을 쳤겠죠. 그렇죠? 안 가 하면서. 상상돼요. 그렇죠? 와우. 죄송해요. 네.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유, 지금 뭐 의무실 갔다 그런 거겠죠. 뭐 어디 이제 차가 슬쩍 지나는데 옆에서 부딪혔다 백밀러에 이렇게 넘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팔을 잡으려고 했는데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깨가 빠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가지 않았을까. 별꼴을 다 보네요. 네, 참. 하임님이 피의자가 모두 완강하면 체포 못하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들 완강하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완강하고 억울하고 뭐 나 아프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완강하면 그럼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못할 거냐. 이 법 질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체포를 할 때 반항하면 최후의 수단으로는 또 뭐 테이저건 같은 거 쏴가지고 이제 잡아가기도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이거 참나.
뭐가 옳은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지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재집행이 무산되면서 특검이 이걸 다시 발부받을지 아니면 그냥 조사 없이 갈지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와중에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개 망신주기다.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건데 피의자 신문 필수조차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행한 행위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 같아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계엄 때부터 그리고 얼마 전에 속옷 입고 버텼다 이것도 나왔었잖아요 외신에. 네. 근데 지금 또 물리력을 동원하려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완강히 거부했다. 이것도 이제 어쨌든 외신에 나갈 건데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게 동네 잡범도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톰이나 제이슨 뭐 이런 분들에게 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는 거는 실익이 있을까라고 특검 쪽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완강히 거부를 하면 어차피 또 집행을 못할 거고 두 번의 집행 시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단히 해괴망측한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더 높아질 것이고 법원에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구속 기소를 할 때 여러 가지 뭐 형량에 대해서도 감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미 형량이 무기여서 네, 이분이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시크한 매버릭님은 공권력의 공개 망신주기 아니냐. 공권력이 망신을 당했지. 당한 그렇죠. 거다. 윤석열이 아니다. 지금 공권력이 앞으로 이거 다른 피의자들한테 어떻게 면이 서겠냐라는 지적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특검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익은 없죠. 와봐야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고 하지만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두 번 시도를 한 건데 이대로 물러설 거냐 이게 좀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물러서지 말라에 한 표를 더하겠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검찰총장까지 지낸 뭐 전직 그렇죠. 대통령은 둘째치고 검찰총장까지 지냈다는 분이 그것도 특검에서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뭐 데려오라고 체포영장 집행 다 했던 사람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 이거는 좀 잊어버리고 우리가 호칭을 할 때도 그냥 범죄 혐의자,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예우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 품격, 뭐 국가에 대한 이런 좀 체면 상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지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방송 옛날 경험 때문에 방송에서는 사실 어떤 공식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애호가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유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은 진짜 피의자죠. 윤석열. 피의자고 사실 피의자를 넘어서 이게 일반 피의자랑 다르잖아요. 저는 체포에 완강히 저항했다. 그 다음 순서로 생각나는 건 마취총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마취하라고? 이제 피의자 윤석열 씨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가 어제 특검에 출석해서 7시간가량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조서 열람 마치고 나왔는데요. 현장 영상 잠깐 보고 올게요.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요. 자제 좀. 마지막으로 입장 아니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출석하면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는데 귀가할 때는 사실 뭐 답변하지 않고 바로 차량에 탑승을 했어요. 사실 어제 하루 종일 회자된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두 분은 어떻게 이 말을 해석하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단어 선택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눈도 내려 깔고 화장도 좀 초췌하게 하고 검정색 옷 입고 동정심을 좀 불러일으키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나는 책임질 것이 없어요. 나에겐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어요. 왜 저를 불러다 그래요? 죄를 잡아가세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정심과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단어를 변호인들과 고심고심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맥상통하는 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저 몰라요. 제가 안 했는데요. 계속 그렇게 답변했다라고 언론 보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술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런 전략적 판단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보시면 김건희 씨의 언어 습관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건 이제 사업가 마인드에서 나왔는데, 항상 자신을 낮춰서 일단 얘기해서 상대의 환심을 사고, 그래서 사실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는 뭐 소탈하고 털털하다, 보기와는 달리 그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만날 때 좀 낮추는, 우리가 7시간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에서도 보면 되게 약간 그런 듯한 모습도 보였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문자를 보낼 때도 뭐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 자격이 안 되는 대표와, 사람 때문에 사달이 대표와, 났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과 갈등이 있을까 봐 너무 두렵다. 이런 얘기도 일단 낮춰놓고 봅니다. 근데 본인이 뒤에서 실질적인 거에서는 힘을 다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피해자 윤석열 씨와의 관계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앞에서 윤석열 씨가 부인한테도 화를 냅니다. 성질을 내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면 일단 낮춰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뭐랄까 사나운 개나 동물들을 다룰 때 그런 거 그냥 이 정도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처음으로 21년 12월 26일이죠. 그때 허위 경력 부풀리기 때문에 사고하러 나왔었잖아요. 이때도 했던 말씀이, 저는 남편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일단 낮춰요. 근데 이명수 기자 녹취록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남편 나뉘면 누가 데리고 가? 방귀 된장 뿡뿡인데 이거,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 말로는 그냥 입에 붙었어요. 그러고 안에서는 실제 다 했다. 근데 거기에다 앞서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략적 판단,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서 아무 짓도 한 게 없어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눈내리는 님이 아무것도 아닌 V제로 수식이 너무 모순된다라고 지적을 그렇죠. 하셨는데, 근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본인 스스로도 나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으니까 나는 꾸며낸 말이야.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인준 님도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비하폰을 쓰고 A그룹의 비하폰을 그렇죠. 쓰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김건희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대 석사과정 중이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주가 조작을 알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수업 듣고 과제하느라 바빴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근데 이 석사과정이 바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임원 자격으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 석사학위 받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말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주말에만 듣는, 못 넣는 거. 주말 집중 과정이죠. 예, 그렇죠. 네. 하루 종일 공부하는 일반 대학원 과정이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이 석사가 바로 그 서울대 경영학 석사라고 학위 기재해가지고 위조 논란이 그렇죠. 일었던 그 석사 과정 얘기하는 원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를 나오든 경영학과를 나오든 거기에서 석사 과정을 할 때는 그냥 경영학 석사가 되는 거고, 여긴 경영 전문 석사라고, 그래서 그냥 MBA 과정이 아니고 이 MBA 과정이라고 붙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앙지검일 때인가요? 총장 할 때인가 그때부터도 좀 허위 학력 기재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물론 뭐 그걸로 폄훼하고 그런 거 떠나서 일단 부풀리기들이 좀 있는 거고, 근데 주말에만 가는데 뭘 그렇게 바빠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신경 쓴 게 대단히 신경 쓴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한 거는 그래 수익 배분 40%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주포가 다 권오수 회장 일당들이 다 해준 거죠.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래서 수익 배분 미래에셋증권 확인된 녹음 파일에 난 40%는 주기로 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이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미리 특검에서 불러서 조사를 다 했고, 그래서 당시에 좀 긴밀하게 여러 관계를 맺고 있던 모 아나운서가 관련 사실을 많이 좀 밝히고 부른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좀 빠져나가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 약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연결되는 맥락 같은데, 힘도 없는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와서 부담스러웠고 결국 대통령실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잘라냈다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천 개입 의혹 대해서는 뭐 녹취 다 나왔잖아요. 녹취 다 나왔죠. 녹취 다 나왔는데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 22년 5월 9일 날 당시 이제 김영선을 보궐로 창원의창에 하려고 할 때 그때 나온 거는 당선인 전화 받으셨죠? 당선인 믿고 그냥 가세요. 당선인은 팔지 말고 이런 취지의 녹취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정말 많이 해석하면은 김건희 씨 주장대로 그냥 알고 지내던 명태균 씨에게 당선인의 뜻을 전달한 것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명태균 씨가 여러 개를 공개했어요. 특히 24년 창원의창 똑같은 공천에 명태균 씨가 그렇게 김영선 전 의원이죠. 창원의창에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거긴 안 된다. 거긴 김영선은 못 들어간다. 이런 내용으로 한 얘기들을 보면 저는 딱 상상된 게 바로 김건희 협회는 지도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를 다 두고 여긴 누구 마치 그때 표현이나 워딩이 본인이 그냥 다 전략을 짜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좀 그려지더라고요. 여긴 안 돼요. 여기는 김영선 전 의원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이게 본인이 사무총장이에요? 공관위원장이에요? 거의 그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결코 아니다. 국정 운영과 총선 승리에 공천에 상당히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당시에 이제 소문이 어땠냐면요. 공천을 받으려면 명태균을 뚫던지 김건희 씨를 뚫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후보자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던 얘기였거든요. 정황적인 상황을 보면은 김건희 씨가 상당히 많이 공천에 개입을 했고 신경 쓴 사람들은 공천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구체적으로 뭐 반박하기도 뭐 소용이 없는 짓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 24년 공천에도 몇몇 의원들은 이거는 김건희 씨 픽이다. 이게 이제 당시 여당 지금 국민의힘 내에 파다했어요. 지금 힘도 없는데 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진술도 계속 바뀌고 있는 게, 지금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그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 조사에서 나온 얘기는 2010년에 홍콩 여행 중에 모조품을 구입해서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뭐 사용할 일이 있으면 이따금씩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 나토 순방 때도 이 모조품 목걸이를 빌려서 착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게 진술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진실이면 그냥 처음부터 이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특검 조사가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법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최대한 덜 공격받기 위한 방법과 스토리가 뭘까?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특검이 확인하기도 어렵잖아요. 2010년이라면서요. 또 장소도 홍콩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가지고 이걸 파나 안 파나 어디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에요. 진품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걸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냥 이건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직자 재산 신고 이것도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쪽팔리고 창피한 거 그냥 그거 당하고 법률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도록 진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 해명을 이게 뭐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참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긴 하지만 200만 원짜리 모조품이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비싼 명품은 모조품도 비싼데 이른바 짝퉁 목걸이를 자산가인 본인과 모친 선물로 굳이 모조품을 사서 준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되고, 200만 원이면 차라리 다른 거를 200만 원짜리 다른 걸 사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2010년도에 200만 원이면은 지금 가치로 하면은 더 크죠. 그렇죠.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명품 목걸이나 시계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상상을 해보자고요.
엄마 내가 저 홍콩 갔다 왔는데 내가 뭐 돈이 이렇게 뭐 풍부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반클리프 짝퉁 목걸이 하나 샀어. 엄마 이거 선물이야. 이렇게 줘요? 아 상상하기 그리고 어려운데. 목걸이 디자인이 최은순 씨 연배가 차기에는 좀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디자인인 것 그 같아요. 디자인은 누가 봐도 파티용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만한 목걸이를 그냥 그렇죠. 개모임에 하고 나갈 것 같은 목걸이 디자인은 네, 아니잖아요. 개모이죠. 아무리 그래도 이만한 건데. 네. 네, 그 목걸이가 또 굉장히 좀 화제가 된 것도 그 의상과 목걸이가 굉장히 튀었기 때문에 튀었죠. 주목을 받은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최은순 씨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그 목걸이를 찬다? 뭐 제가 잘 최은순 씨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울리진 않아요. 그리고 물론 그 어머니가 이미 349억의 통장 잔고를 위조한 분이 있어서 어머니는 모조품이 어울려라고 김건 씨가 생각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분이 입만 열면 굴하기 때문에 일단 그건 그분의 주장이다라고 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그걸 장 소장님 지적대로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반클리프 목걸이는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약 99개의 혐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정도가 이게 뭐 결정적으로 그거 모조품이었어. 홍콩에서 샀대.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런 문제가 상관이 없냐? 아니죠. 반클리프는 목걸이 1이고 목걸이 2에 그라프 목걸이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그런 것과는 별개다라고 봅니다. 지금 건진법사 청탁 로비 의혹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씨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바꾸는 샤넬 신발 사이즈가 유럽 기준으로 39 사이즈래요. 이제 한겨레 보도로 나온 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250에서 260ml, 260 정도 사이즈에 해당한다는 건데 김 씨 측 주장은 이제 김건희 씨의 신발 사이즈는 260이어서 이게 이 39 사이즈는 작은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위해서 유 전 행정관이 교환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뭐 통일교 청탁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어제 차에서 내릴 때 발부터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발이 지금 저게 몇 정도 돼? 그래서 다들 그걸 주목해서 장수현이 사이즈를 엄청 봤거든요. 깊게 보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세요? 우리 작가님에게 사진을 보내드렸거든요. 네. 이거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지금 상당히 신발이 좀 크다라는 것. 260짜리 신발을 어제 신고 나갔다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네. 그것이 지금 김건희 씨 발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보이더라고요. 아, 제가 어제 검색을 약간 하다가 봤어요. 그래서 그 신발 자체가 좀 약간 큰 사이즈 신발을 신고 나갔다. 그러니까 뭐 봐보세요. 이제 화면 나오면은 봐보시면은 크지 않냐. 그래서 260은 아니지 않냐.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 다 뭐 거짓말과 뭐 진실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 왼발 봐보세요. 왼발. 왼발 여기 보면은 뒤에가 좀 떠 있잖아요. 떠 있네요. 그렇죠. 이건 큰 거예요. 신발이. 그렇죠? 땅에 디뎠는데 이 정도 공간이 비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신발 사러 가면은 이거는 너무 크다. 한 채소 작은 걸로 신어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증거가 260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도 뭐 진술과 관련돼서는 거짓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뭐가 진실인지 뭐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특검에서 좀 죄송하지만 발 사이즈 좀 저희가 좀 재겠습니다. 했으면 모든 의혹이 풀렸을 텐데 그러진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전 이거는 사실 발 사이즈라는 건 우연이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자, 발 사이즈가 틀리다고 해서 그러면 김건희 씨가 역시 그걸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 그거냐? 아니죠. 핵심은 일단 샤넬백 2개를 받았고 그중 하나를 다른 샤넬백과 신발로 교환한 건데 유경옥 씨가 이제 교환을 했는데 문고리 행정관 중에 한 명인. 그런데 이 사실을 김건희 씨가 알고 있다? 그럼 받은 거예요. 발 사이즈 틀린 거 받아서 엄마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옆집 네. 김씨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남편이 신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를 받은 걸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샤넬백을 건넸고 그걸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냐. 그리고 유경옥 씨가 교환하는 걸 알고 거기를 승인했냐. 이게 관건이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누구한테 선물했든 뭐 했든 그건 김건희 씨를 거쳐서 간 거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알선수재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인 척 어떤 공무원에게 영향을 주면서 받은 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미 천수삼 농축차에 대해서는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잘 먹었어요. 몸에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차만 주고 샤넬백은
안 줬겠냐 건진이 이거는 개연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인삼차 잘 받았다 감사 인사하는 녹취를 특검에서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가 그 인삼이 받지 않는 체질이다. 라면서 건진이 받은 것으로 알고 내가 대신 인사치레산 고맙다고 한 거다. 선물 받은 사실 부인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해당 통화는 김건희 씨가 먼저 윤 전 본부장에 전화를 걸어서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건진이 받았는데 내가 일부러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일관돼요. 계속 난 아니야, 난 몰랐어, 내가 한 거 아니야. 계속 그냥 어제 그런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수삼 농축차를 통일교로부터 건진이 이거는 건진 먹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통일교에서 그렇죠. 윤영호 본부장이 김건희 씨 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건 통일교에서 나에게 준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그걸 건진이 먹었어도 건진이 마셨어도 먹었다는 게 좀 중의적이어서 마셨어도 그거는 김건희 씨가 그다음에 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건진이 뭐 샤넬 이런 건 다 빼고 만약 유경옥 씨가 안 껴있다면 건진이 중간에서 전문용어로 슈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김건희 씨랑 훨씬 가까운 유경옥 씨가 샤넬백을 교환했기 때문에 샤넬백도 같이 받은 걸 김건희 씨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네. 지금 김건희 씨가 혐의 일체 부인하면서 이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추가 조사가 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난 아니야, 나는 몰랐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진술을 더 이상 뭐 다른 오늘 뭐 어제는 4개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한 거잖아요. 그럼 12개의 혐의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뭐 소환 조사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을 해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구속 기소를 하든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가 김건희 씨 배우자인 윤석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김건희 씨도 조사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제 이제 16개 혐의 중 5가지 뭐 4가지 5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약간 주목이 된 게 어차피 김건희 씨가 와서 거짓말만 할 걸 뻔히 알고 그걸 받아 적어서 팔아.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충분하다. 예를 들어 유경옥 씨에 대해서 영향력을 내서 관련 진술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검이 어제 조사한 건 그런 자료를 확보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네. 수익 40%. 그다음에 명태균 관련된 공천. 이것도 명태균 씨가 계속 주장한 김건희 씨의 실제 녹음 파일도 있고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혐의 입증은 거의 충분히 된 거다. 그런데 그걸 뻔뻔히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를 받아 적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쓰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건진 관련 건 또 물건이 있잖아요. 선수함 농축차 같은 건 명확한 증거잖아요. 이미 본인도 그거 받은 건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으니. 근데 예를 들어 양평고속도로나 다른 것들은 김건희 씨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다른 의혹들도 수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죠. 김혜성 씨. 예. 사실 김혜성 씨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 김혜성 씨와 김건희 씨가 인연을 맺은 게 바로 이 MBA 과정이에요. 이 MBA 과정을 들으면서 김혜성 씨를 만나서 이제 연을 맺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경영전문대학원 과정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소속 기업이 자사 임원의 교육비를 상당 부분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계약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낼 때도 내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 나온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약간 본인의 학위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그렇게 하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해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최고위 과정에 더 가까운 과정을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예전에도 제가 21년 12월 26일 그때 허위 경력 부풀리기 그때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네. 사과하고 남편에 대한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고개를 밑으로 내리깔고 했던 그 사과인데 그걸 다시 한번 보려고 쭉 당시 있었던 혐의들을 봤거든요. 네. 경력 부풀리기와 이런 좀 살짝 고쳐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든 게 20개가 넘어요.
이분은 정말 구라의 인생을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본인이 상류사회에 편입되고픈 저는 뭐 상류사회 이런 것도 그런 존재 자체도 크게 뭐 동의하진 않지만 그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롤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김행 전 장관 그분이 원래 여론조사 뭐 이쪽이었다가 나중에 어쨌든 좀 각광받는 여성에 일하면서도 좀 똑똑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가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김혜성 씨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이 여권 무효화 절차 막바지에 돌입했다고 해서 8월 13일쯤에는 여권 효력이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베트남에 이제 그 현지 경찰의 신병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해요. 김혜성 씨가 들어오면 또 추가 조사에 좀 더 물꼬가 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김혜성 씨를 조사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 준 쪽에서 김혜성 씨를 보고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눈아파리 했다는 얘기도 나왔죠. 사실은. 그렇죠. 다 그렇다라면 민원 해결해 주겠다. 네. 이런 금액을 막 줬다라고 하면 배임 혐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자금을 제공한 기업 뭐 총수들이라든지 뭐 대표들이 담당자들이 가서 조사를 다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혜성 씨 뭐 귀국 조사 여부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윤석열 씨 이제 변호인단이 서울 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술하지 않겠다고 사전 통보를 했다. 네. 인치에도 진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은 분명했는데 그럼에도 인치 시도는 강요에 해당한다. 불법이라는 입장에도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했다. 65세 노인에게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팔다리를 붙잡아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의자 자체를 들어서 옮기려고 했다. 형사 책임을 묻겠다.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재소자 인권을 위해서라도 향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약간 의문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와서 되게 이제 인상 쓰면서 지금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게 본인들이나 윤석열 피의자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냥 가서 조사 받는 게 맞지 않아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겠지. 저렇게 완강히 버티는 게 아이고 잘했네. 그럴 국민들이 극렬 지지층 빼고는 몇 명이 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 씨 변호인 측의 기자회견은 전한길 씨를 향한 거예요. 아, 전한길 네. 씨를 향한 거다. 우리 대빵이 이렇게 당했어. 빨리 도와줘. 떠들어줘 너희들도. 그냥 저는 그 얘기라고 봅니다. 전환기 씨 또 막 목소리 높이면서 울면서 막 또 그러겠네. 한번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거. 많은 분들이 댓글로 65살이 언제부터 노인이었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노인 학대 논란도. 일단 지하철은 탈 수 있어요. 네, 아, 무료로. 아 그래요? 네, 65세 이상. 65세 네. 이상. 네. 박하리님이 누가 죄인인가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또 보겠습니다. 광복절 사면 얘기 잠깐 해볼게요. 법무부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사면심사위원회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하는데요. 대상자에 조국혁신단 대표가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죠. 이제 대상자 명단이 이제 나오면 이제 봐야 될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근에 우상호 정무수석 만났을 때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무적으로는 다 사면을 하도록 이재명 대통령께 건의를 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고 저는 당초에는 이게 첫 번째 사면인데 논란이 많은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사면을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빌드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시민단체, 종교단체, 그다음에 뭐 그 정당 그리고 전직 대통령 다 지금 사면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도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사면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점쳐지는데 과연 맞을까 그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모펀드 또 입시 비리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진영 사람 우리 편이라고 저렇게 사면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본인은 처리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사면을 요구한 사람들도 파렴치한 사람들이잖아요. 뇌물 그러한 범죄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 왜 사면해 주냐고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면심사, 그러니까 사면심사위원회 대상으로 올라가 있고 아마 거기는 뭐 통과할 가능성이 높겠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분위기를 좀 떠봤는데 그분들도 다 하나같이 얘기가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예. 그러니까 일부는 사면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올렸고 또 일부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사면을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요구하진 않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일부 의원들은 따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르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사면권은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정치인보다는 어떤 민생사범이나 이런 분들 또는 정치인이라고 어떤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이런 게 있었고 어느 정도 형기가 지난 분들에게 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대부분 혐의가 무죄 나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본시장법 네. 위반으로는 이제 나왔었고 사모펀드에 관련돼서는 혐의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